자, 이번 우리 강의는 기초 한문 문법을 2달 동안에 강의를 하고 나머지 2달 동안은 배운 어떤 그 기초 한문 문법을 가지고 실제 문장을 통해서, 물론 여기 보기도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그 실제 한문 문장을, 긴 장문을 통해서 부분 어떻게 우리가 배운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풀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우리 4달 동안 공부하고자 하는 그 목표이고, 여기 기초 한문 문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주로 그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만들어 두었어요. 학교 문법이라는 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한문 교과 과정 내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해설이 약간씩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용어도 다르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일본 학자와 한국 학자와 중국 학자가 다르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점을 그 교과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한문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결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보다 더 복잡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언급들이 되어 있는 시중에 보시면 아마 그 한문에 관련된 한문 문법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2달 동안에 공부하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가장 기본적으로 한문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고 그걸 우리가 풀이할 때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방법론만 이번에 이걸 통해서 익힐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 하에 간결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초 한문 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앞에 품사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수사법까지, 그러니까 한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간결한 내용들만 중심점으로 풀이해 놓은 것이 이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기초 한문 문법에서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혹시 우리가 여러분들 한문 사전 한 번 정도는 보셨죠? 그 한문 사전에 이렇게 들추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옷, 1, 2, 입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품사를 써놓지 않았어요. 한문에는 사전을 보면 동사, 영어처럼 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형용사 이렇게 해가지고 명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한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품사를 딱 정해 놓아 버리면, 그러면 너는 이런 역할만 해라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품사를 정할 수가 없어서 사전을 만들 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예컨대 그때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자, 이게 한문 문장이에요. 어떻게 풀이될까요? 그렇죠? 사람이 그죠? 사람인데 사람들아예요. 이건 부르는 호칭이에요. 사람아, 사람들아. 여기는 명사예요. 사람이라는 명사.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서술어예요. 동사예요. 동사는 아닌데 한문으로는 우리말로 서술어예요. 자, 사람
이다. 여기 역시 사람이다예요. 사람답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합치면 사람들아, 사람이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 그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가 사람이다라는 말도 되고 뭐도 되느냐? 사람답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사람이다, 사람답다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가 풀어놓지를 않았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한문 공부할 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 한문에 품사는 없다, 품사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명사가 형용사도 동사도 뭐 서술어도 다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어떤 틀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틀에 일정 정도의 우리가 규칙은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거기 나와 있는 일품사 해가지고 나온 이야기예요. 뭐 거기 뭐 금방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중간쯤 보면은 위에서 8번째 좀 내려오면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고 단독으로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허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이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실사, 허사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한글 문법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것들은 문장 속에서 실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열매실자를 딱 쓴 거예요. 열매실자를 써서 실제 열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글자다. 그걸 실사라고 이야기해 놓고 자, 말이을 있자 예를 들어서 써있자 뭐 어조사 호자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문장 속에서 주어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뭐 안 되고 그렇죠? 동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비어있다.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은 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문법적 역할은 한다. 예를 들어서 문장 끝에 호가 들어가면은 이건 물음표다. 이런 문법적 역할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허사라고 그래. 허사. 그래서 한문의 품사는 크게 실제 역할을 하는 실사와 실제 역할은 하지 않지만 문장 속에서 중요한 양념 역할을 할 수 있는 허사들이 있다라고 해서 실사와 허사라고 하는데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굳이 이거 가지고 뭐 나중에 밥 먹고 사실 분들은 실사와 허사를 개념 규정해야 되지만 실제 우리가 문장 속에서 볼 때 실사니 허사니 아무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품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을 만들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사에는 밑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실사 1, 실사, 실제 뜻을 지니고 있는 실사에 속하는 품사는 다음과 같아.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로 8품사, 7품사, 6품사도 많이 있는데 보통은 줄여서 4품사라고 하는 첫 번째가 다 아시다시피 명사예요. 사람이나 사물,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명사는 문장에서 모든 성분이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음에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울 텐데 명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문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간결해요. 이게 한문의 구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는 항시 명사이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금방 명사는 문장에서 모든 성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밑에 일단 한번 보죠. 포기해서 자, 세거인두백 출애 수엽 황이라고 하는 자 글자가 나왔어요. 맨 앞에 세거인두백에서 명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맨 앞에 있는 세자예요. 해세, 그죠?
뒤에 있는 거는 카다니까 안 되는 거고, 사람 인자도 명사고, 머리 두자도 명사고, 백자는 히다예요. 그래서 세거 하면은 세월이 카다, 인두. 자, 다음에 다시 한번 저기 뒤에 가면은 나올 텐데, 한문에서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연속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금방처럼 사람 인자에 머리 두. 그럴 경우에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저기 뒤에 나오는데 병렬로 푸시면 돼요. 병렬로 풀라라는 것은 뭐와 뭐라고 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두 하면은 사람인 머리 두자죠. 사람과 머리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머리 하니까 서로 상호관계가 안 맞죠. 이럴 때는 뭐로 푸느냐. 두 번째는 수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글자가 뒤에 있는 글자를 어떻게 해주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뭐의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두 하면은 사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머리가 되죠. 그러면은 머리, 사람과 머리라는 말이 물론 전혀 안 맞지는 않지만 사람과 머리는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수식으로 사람의 머리.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다고 보여. 어떻게 풀까요? 아버지와 아들 또 그렇죠. 두 번째도 있는 부모님의 아버지의 자식.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도 되고 아버지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나올 때 풀이하는 방법. 요거 알아두시면 명사끼리 쭉 연결될 때 풀이하는 방법이니까. 자, 여기도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도하면 사람의 머리, 백은 희다. 그래서 세월이 가다 사람의 머리가 백 하얗게 된다. 그래서 명사가 3개가 나온 거예요. 출애 수엽 황. 역시 명사가 3개죠. 가을. 네, 오다는 아니고 수, 나무, 수, 잎, 엽. 2개 다 명사네. 그렇죠. 황은 누렇다. 역시 수와 엽도 명사와 명사가 연결된 거죠. 그러면 나무와 잎. 나무의 잎. 나무에 달려있는 잎.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나무와 잎 하면 안 되고 나무에 달려있는 잎. 그래서 나뭇잎이라고 되는 거죠. 합치면 세월이 가니 사람의 머리가 휘어지고 가을이 오니 나뭇잎이 누렇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주어 자리만 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사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 다 올 수 있는 게 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나중에 이제 변화되는 게 좀 어려운데 그건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물뿐만 아니라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계, 가이, 위, 요순 할 때 인, 사람, 그 다음에 요순, 사람 이름도 역시 명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요순은 여기 나와 있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개 모두, 가이는 뒤에 우리가 저기 뒤에 가면 조동사 할 때 배울 텐데 가하고 뜻이 똑같이 써요. 할 수 있다라는 뜻이 할 수 있다. can. 위자가 되다죠. 그래서 사람은 모두 요 순이 위 될 수 있다. 자, 요도 순도 명사끼리 연결된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사람 이름이니까 요의 순이 안 되니까 요임금과 순임금 해서 아까 이야기한 병렬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요임금과 순임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육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뭐냐. 모든 사람은 다 요임금, 순임금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그런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의 내용인데 자, 이렇게 명사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건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금방 우리 1번, 1, 2번 설명드릴 때 아이고 요 정도쯤이야 하셨죠. 이제 2번으로 가면 밑에 가번 명사의 동사적 활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한자의 뜻이 확장되면서 명사가 때로 동사처럼 활용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한문의 어려운 부분이에요. 명사가 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동사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1번 볼까요? 범증.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소리가 두 가지가, 물론 세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세마다 할 때 수, 자주라고 할 때 삭, 두 가지가 있죠. 자, 범증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서술어가 있으면 서술어는 다로 끝나는 게 서술어라고 보시면 돼요. 먹다, 입다, 자다, 아름답다. 여기서 다로 끝나는 게 물론 있어요. 이게 그렇죠. 세마다 하면은 서술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범증이 세웠다예요. 그렇죠? 눈을 항왕. 자, 범증이 항왕에게 눈을 세웠다. 해석했더니 해석이 안 돼요. 세마다라고 했더니 이게 수라고 봤더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마다가 아니면 뭐냐면은 차주라고 할 때는 사기, 사. 차주라고 할 때는 사기. 문제는 이제 뒤에 목자, 항왕도 사람 이름 명사잖아요. 그렇죠? 여기 목자가 아까 우리가 주어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 보고 왔으니까 이 문장 중에서 가급적 중간에 있는 게 뭐가 된다라는 거죠? 서술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위치상.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요 있는 것이 지금 서술어가 돼야 되는데 요게 안 되니까 문제는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 요게 돼야 되는데 이게 눈이라는 거예요. 눈. 명사로는 말이에요. 눈밖에 없어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근데 뒤에 더더군다나 명사가 와버렸으니까 이 명사를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글자가 이 받아주기 위해서는 명사로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라고 하는 뜻에서 눈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다라는 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눈을 이렇게 윙크하는 게 뭐냐면 눈짓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이렇게 찡그리는 게 윙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눈을 찡그리다, 윙크하다라는 뜻이에요. 눈짓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눈짓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뭐 되어버렸어요? 모습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명사에서 동사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한문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범증이 눈짓했다. 어떻게? 차주 눈짓했다. 누구에게? 항왕에게. 자, 범증이 차주 항왕에게 눈짓했다. 라고 하니까 말이 돼요. 아까 범증이 항왕에게 눈을 세다 라고 했더니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목이라고 하는 명사가 어느 자리에 있어서 서술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이게 명동사화 바뀌어서 눈짓하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 아까 뒤에는 명사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뒤따라온 경우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면 어려워요. 그런 것까지 설명을 다 드리면 어려우니까 서술어 자리에 명사가 나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명사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품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상황에 맞게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문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명사가 언제나 명사로만 쓰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문 그렇게 어렵다라고 안 해요. 그런데 10년 공부해도 한문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앞뒤 상황을 알고 요걸 풀이할 때 목자가
눈 목자가 아닌 눈짓하다 목자로 바꾸어줘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위, 공야장, 가처야 라고 그랬어요. 자, 위, 요거는 됐어요. 공자가 위, 말하다. 공야장,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처라고 하는 부분.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알 수가 지금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는 뭐라고 그랬죠? 조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동사라고 하는데 이 조동사에는 가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짜가 잘 안 쓰이긴 하는데 가치를 말해주기도 해. 뭐뭐 할 만하다. 물론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뭐 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뒤에 아내라고 하는 명사가 딱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명사하고 여기 있는 조동사하고 합쳐주려니까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어도 본동사 뒤에 조동사 뒤에 본동사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한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첫 자는 아내라는 명사로 내버려 두면 평생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내 할만하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내로 삼다 이런 의미예요. 동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내로 삼다가 하니까 이게 조동사하고 합쳐질 수가 있어요. 아내로 삼을만 하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쉬워요. 조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는 동사로 바꿔줘라 이런 이야기. 그래야지만 앞에 있는 조동사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사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할 수 있다, 할 만하다, 옷 해버리면 안 됐죠. 옷 할 만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수 있다, 입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옷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입다라는 뜻으로 물론 옷 입자지만 아까 이야기한 거 이건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화시켜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용사, 입기, 대문, 즉 무인, 문언이라 라고 했어요. 용사, 용감한 사람인데 자객이 입 들어가다. 그 대문 큰 집에 입 들어가다. 즉 그랬더니 곧 무 없었다. 인 사람이 문. 자, 인문하니까 이거 꼭 그런 건 아닌데, 자, 없었다예요. 문제는 사람이 없었다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인지, 자, 문자가 뒤에 딸렁하고 나왔는데 어조사 언자가 문장 끝에 놓이면 어치의 준말로도 쓰여요. 그곳에 이런 말이에요. 그곳에 문인 사람, 그곳에 사람과 문이 없었다 이렇게 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사들이 그 집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사람도 없고 대문도 없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문이라는 명사는 문을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언자가 문장 끝에 하면 이게 바뀐다라는 것으로 교육과정 해설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명사로만 쓰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명사가 변화가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걸 한번 풀어볼까요? 삼국사기인가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렇죠. 오, 금방 하시네요. 자, 신라는 명사에 그렇죠. 군도 명사예요. 명사와 명사가 연결되니까 신라와 군대 하려니까 안 돼요. 그러면 신라의 군대가 해결되었어요. 성 명사예요. 남산 고유 명사예요. 자, 그러면 신라군 성 남산이 다 명사만 나와 있어요. 자, 중간에 나와 있는 요놈이 뭐가 될 수 있는 되어야 되는 거죠? 서술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성을 쌓다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니까 서술어가 되어서 앞에는 주어 신라군이 신라의 군대가 남산에 성을 쌓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문이 어려운 것이 이런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성을 쌓다라고 하는 글자를 집어넣으면 쉬운데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그러니까 고한어에는 명사가 서술어가 우리는 안 되는데 고한어에는 명사가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하고 언어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으면 당연히 성을 쌓다라고 의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명사예요. 그냥 성이라는 명사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명사를 아무튼 위치에 따라서 변화시켜 주어야 된다. 요것만 하나 금방 조금 전에 봤던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죠? 벌써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한문이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문법이란 없다. 왜 문법을 배우냐? 문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학자 중에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문법이라는 것이 100% 모든 문장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런 원칙들이 적용되는 문장들이 많다. 왜냐하면 문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한문을 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쓴 후대 사람들이 그동안에 써온 한문 문장들을 다 모아서 통계적으로 뽑아보니까 이런 경향으로 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한어 문법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문법의 모든 문장에 100% 다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문법 무용론을 내세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왜 이걸 배우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걸 보고 왜 이게 성으로 쌓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뭘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번은 두 번째. 이번에는 명사가 뭐로도 활용되느냐? 부사처럼 쓰이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거기 오득형사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는 자, 이게 득자가 얻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득형하면 형을 얻다도 돼요. 그죠? 그래서 그를 섬기다라는 뜻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 형을 하나 얻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뒤 내용상 그래도 되지만 이 문장은 가지고 이 내용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득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동사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형자가 뭐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동사의 동사가 돼야 되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딱 동사가 나왔어요. 섬기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득사하면은 섬길 수 있다. 지자가 문장 끝에 나오면 무조건 대명사예요. 그를. 나는 그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 놈만 걸리는 거야. 요 놈만 걸려요. 나는 그를 섬길 수 있다. 나는 그를 섬길 수 있다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는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사예요. 그죠? 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문제.
형이 섬기다 해버리면 앞에 주어가 있는데 또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자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부사니까. 섬기기는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그렇죠. 그래서 형에다가 억지로 우리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처럼 섬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형처럼 그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나는 형을 얻어서 그를 섬겼다 이렇게 해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형이 없었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 오늘 당신 형으로 할게 하고 형을 섬길게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내용이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형처럼 떠받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형처럼 섬길 수 있다. 사자를 수식해 줄 수밖에 없는 역할이어서 그래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민 잘해. 서민, 서자는 여러 서자죠. 그래서 여러 백성이 서민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왔다예요. 백성들이 왔다예요. 그러면 자자가 자 서민 하면 아까 얘기한 백성들이고 자가 어떻게 처리할까? 두 가지로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죠? 자를 명사로 처리할 수도 있고 부사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명사로 처리하면 그렇죠. 서민의 자식이 왔다. 백성들의 아들이 왔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경우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아들들이 막 몰려온 게 아니라 뭐냐면은 공사를 일으키니까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막 백성들이 막 아버지가 공사를 일으키니까 자식들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공사를 하네? 그래서 왕이 공사를 일으키니까 백성들이 막 와서 도와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자는 백성들의 자식이 왔다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왔는데 어떻게? 자식처럼 왔다라는 거예요. 왕을 모시기 위해서. 왕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그래서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사가 동사화 시킬 수도 있고 부사화 시킬 수도 있는데 그 명사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명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은 우리가 다 아시는 이런 건 쉬워요. 그렇죠? 날이 날마다라고 해서 구 진실로 일 어느 날 내가 신 새로워졌거든 1일 날마다 이런 뜻이 명사가 부사처럼 날마다 신 새롭게 하고 우 또 일신 날마다 새롭게 해라라고 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대학이라는 책에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이 있죠. 만약 내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뭔가 조금 변화된 모습이 딱 보였어요. 나한테. 그게 일신이에요. 만약 어느 날 내가 조금 변화된 모습이 보였다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계속 노력을 해서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건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여기서 그럼 한번 볼까요? 요걸 한번 풀이해 볼까요? 자, 이제 유자가 나오면 뒤에 자자가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 또는 사물이 있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자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명사 이것이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석권 천하면은 천하를 석권하려는 뜻이 있었다예요. 그죠? 천하를 석권하려는 뜻이 있다라는 문제는 석권이라는 거예요. 석권. 석권을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석권. 석권이 뭐죠? 자, 석권이라는 걸 풀어야 될 텐데 우리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그렇죠?
석권이라는 의미를. 근데 이걸 풀어보자고요. 해석을 해보자고요. 말다 권자죠. 말권. 똘똘 많은 거. 이게 책이 옛날에는 이렇게 말려서 그랬죠. 말다 권자. 석자가 차리 석자예요. 차리가 말다 말이 되나요? 차리가 말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차리처럼 많은 거예요. 차리가 딱 펼쳐져 있는데 차리 이렇게 또로록 말면 어떻게 돼요? 쪼로록 말리죠. 그게 석권이라는 거예요. 차리처럼 똘 말아가지고 탁 들어 올리는 게 그게 석권이에요. 그러니까 차리가 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차리처럼 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으면 우리가 금방 아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극히 드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딱 산에 길을 가는데 여우를 만났어요. 여우를 만났는데 여우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손을 주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두고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그렇죠. 여우와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면 여우와 사람이 딱 서 있는 건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우가 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처럼. 사람처럼 서 있는 거. 명사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용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걸 사실 또 우리가 모르면 해석하다가 딱 막혀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대명사로 넘어가겠습니다.